자, 오늘은 우리가 어느 부분을 공부할 거냐면 우선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먼저 학습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일의 계산 방법을 배울 건데 이 일의 계산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일이 아닌 경우, 즉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종류별로 정리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일률까지 하는 아주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곡차곡 첫 번째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자. 자, 얘들아, 첫 번째 우리가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일부터 하기로 했지.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란 게 뭔가 이게 아주 있잖아. 말이 좀 길어. 그래서 잘 들어봐라. 무슨 얘기가 있더니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 물체에 뭐를 주고 물체에 힘을 주어 어떤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뭐를 하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뭐 글자가 오늘 막 날아간다. 잘 봐라. 물체가 이동하면 우리가 뭐를 했다고 한다? 이걸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여기서 있잖아. 문장에서 잘 봐라. 뭐냐 했더니 첫 번째 물체에 뭐를 주고 힘을 주고 맞지? 어떤 방향?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뭐를 하면 이동을 하면 우리는 뭐를 했다고 한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겠니? 자, 그렇다면 이런 게 일이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잘 들어봐봐. 어떤 물체를 하나 딱 놔두고 이 물체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를 끌고 가는데 그때 주는 힘이 얼마다? 이게 10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몇 미터를? 5미터를 이동시킨다고 했을 때 그때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 의해서 잘 봐. 10N 곱하기 5미터가 됨으로써 이 값이 얼마? 50줄이라는 단위. 자, 선생님이 본격적인 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거 한번 정리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학교 국가과정에서 한번 학습을 했을 거라고 보고 간단하게 적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잘 봐라. 일을 어떻게 구하는가 했더니 그렇군. 일의 크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형태로 계산이 되는구나. 맞지? 그런데 잘 들어. 이건 어디까지나 중학교 교과정에서는 이렇게 배웠고 고교 교과정에서는 좀 다른 걸 배우는 거야. 알겠지? 우리 경시과정에서는 있잖아. 어떤 부분이 등장하는가. 그걸 지금부터 정리를 하자. 자, 경시과정에서는 있잖아. 얘들아, 이게 조금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기보다는 물체에 이런 각도, 이렇게 힘 F를 주면 수평 방향에 대해서 세타 각도가 나오지. 그럼 그때 한 일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이때 일의 크기는 WX, 무슨 얘기야? X축 방향에 대해서 한 일을 구하고. 이해하겠니? 그리고 WY, 이게 뭐야? Y축 방향에 대해서 한 일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면 이 힘을 분해하는데 이쪽 방향을 뭐라고 하자? FX. 이쪽 방향을 뭐라고 하자? FY라고 해보잔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자, 선 처리로서 있잖아. 먼저 처리로서 FX하고 FY는 각각 어떻게 구하나요? 자, FX는 F와 무슨 관계? 코사인 관계지.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FY는 이 부분이네. 그러면 F하고 FY는 무슨 관계? 그렇지. F 사인 세타 관계가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돼. 자, 그렇다면 WX, 즉 X축에 대해서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X축 방향으로 작용한 힘 그리고 이동거리 S가 되는데 FX는 어떻게 되지? 그게 F 코사인 세타 S가 됨으로써 F S 코사인 세타라는 형태로서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X축에 대해서 한 일이다. 그러면 Y축에 대해서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있잖아. FY 곱하기 Y축 방향은 편의상 H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했더니 잘 봐. 이게 이론적으로는 F에다가 사인 세타 H가 되는데 지금 만약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치면 그때 Y축 방향은 0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우리 있잖아. 하이탑에서 일반적으로 수식을 쓸 때 우리는 X축 쪽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X축밖에 일이 없다고 보고 자, 물체를 비스듬하게 끌고 갈 때 그때 일은 어떻게 된다? 바로 F, S,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하이탑에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전체가 다가 진실이 아니라 원래는 X축, Y축을 따로따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편의상 X축으로만 끌고 갔기 때문에 일은 X축밖에 없다고 보고 수식을 정리해 놓은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은 어떻게 구하는가? 즉
여기에 힘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붙어 있다는 거 요거 눈여겨보셔야 돼.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뭘 할 거냐면 잘 봐. 2번. 자, 우리가 어떻게 일을 계산할까요? 하는 일의 계산 부분을 한번 해보자. 크게 일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즉 다시 얘기하면 X축으로 가든지 Y축으로 가든지 선생님이 서 있는 어떤 부분? 평면인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이 평면에서는 자, 첫 번째 평면에서는 주로 물체를 움직이는데 뭐가 영향을 주는가 했더니 바로 마찰력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이 마찰력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 눈여겨봐야겠지. 잘 봐라. 크게 우리가 평면에서 물체를 끌고 갈 때 자, 잘 봐. 여기 물체 자 끌고 가자. 자, 이쪽으로 힘을 딱 줘서 물체를 끌고 간다고 치자. 맞지? 뭐 처음부터 계산이 좀 힘들어지나? 좋아. 그럼 편하게 해보자. 와, 손으로 지웠어. 이게 손신공이지. 잘 봐라. 그래서 이 물체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가 했더니 좋아. 이쪽으로 끌고 가자. 알겠지? 그럼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자, 잘 들어봐. 전제 조건이 붙는데 V= 일정이란 말이 붙어. 우리 중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서는 V= 일정. 당연하게 일정한 속력으로 끌고 간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지만 경시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알겠지? 그럼 경시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S만큼 끌고 갔습니다. 그럼 그때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요? 했더니 그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지만 이 힘이 어떻게 된다고? 마찰력이 있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쪽 방향에 마찰력이 존재해서 속력이 일정한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그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이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마찰력을 고치면 뮤 mgs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네. 이해하겠니? 자, 요렇게 해서 있잖아. 우리가 평면에서 끌고 가는데 색이 만약 V가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들아,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뭘 얘기하니? 이 물체가 그렇지 가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더 빨라지겠지. 이해하겠니? 그때는 일의 크기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마찰력이 더 이상 아닌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물체를 끌고 가는데 작용한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물론 이 중에서 일부는 마찰에 의한 열로 갔을 거고 또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갔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다양한 경우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경우별로 분류를 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평면에 대한 부분은 됐고 두 번째 이제 어느 부분을 해줄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수직 높이에 대한 부분을 해줄게. 알겠지? 앞에서 보자.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 두 번째 부분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 선생님 아까 뭐 해준다고 그러대? 수직하게 들어올리는 경우 해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야. 자, 중력에 대해서 한 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어떤 물체를 이렇게 설치해놓고 역시 물체를 있잖아. 들어올리는 거다. 그래서 힘을 들어올리는데 와, 여기서 잘 봐라. 특정한 높이를 뭐라고 할까? S라고 하지 말고 H라고 하자. 그럼 이때 우리가 주는 이 힘 F 이거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요 F를 잘 들어. 역시 V= 일정할 때만 성립하는 부분이다. 힘이 뭐가 되는가 했더니 바로 무게가 되는 거야. 그럼 무게는 W로 쓰고 그게 mg잖아. 그렇다면 수직하게 들어올리는데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그때 힘 곱하기 뭐가 되지? 바로 높이 h가 되니까 그렇다면 mgh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눈여겨보고 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 자, 어떤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편의상 G = 10m/s 제곱이라고 하자. 이게 10kg이고 물체를 높이 얼마? 2m 들어올리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다음 봐봐. 여기 물체가 하나 있는데 100N의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높이 3m 들어올리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 알겠지? 높이가 다르다고 시비 걸지 말고 이거 있잖아. 중요한 건 계산 문제니까 잘 보란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 첫 번째 요 일은 어떻게 구하나요? 간단해. mgh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2가 돼서 얼마지? 200줄이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mgh를 그대로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100N이라는 것은 무게가 나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렇다면 이때 일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100N 곱하기 얼마? 3m. 그럼 이게 몇 줄이지? 300줄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질량이 나와 있을 땐 mgh 그리고 무게가 나와 있을 때 무게 곱하기 높이를 하면 그게 바로 일의 크기가 된다는 걸 놓치지 마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한번 가보자.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뭘 살펴보는가 했더니 바로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 자,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와, 이 뭐야? 분필이 오늘 선생님을 안 도와주네. 잘 들어봐. 선생님이 원래 칼같이 글씨를 잘 쓰는데 오늘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잘 봐.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이런 부분이다. 용수철을 쭉 설치해 놓고 여기 용수철을 딱 물체를 하나 매달아 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기준점으로부터 특정한 거리까지 당겼다가 놓았더니 이 물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운동? 왕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할 때 잘 들어봐봐. 이 물체를 당기는 데 필요한 힘, 그걸 뭐라고 할까? 탄성력을 Fs라고 하자.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있잖아. 요걸 X라고 한다면 지금 탄성력하고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 바로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맞지? 그럼 이 부분이 뭐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그 넓이가 그래 1이잖아. 이해하겠지? 그러면 이 자체가 1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럼 1, 즉 탄성력에 의해서 한 일은 탄성력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게 뭔가 했더니 평균치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정리해볼까? 여기 이 부분은 평균치라는 것은 이게 최대치고요. 여기가 평균치인 거야. 그러니까 와 말이 복잡해지려고 한다. 잘 들어봐. 이걸 그냥 편의상 FS라고 하고 X라고 해봐. 그럼 간단하게 넓이가 삼각형이니까 실제 계산에서는 2분의 1의 FS의 X가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다시 집어넣어봐. FS는 어떻게 되니? 우리 FS는 탄성력은 KX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으니까 KXX가 되면 2분의 1의 K의 X제곱 형태로서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라. 알겠지? 그럼 여기서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까? 자, 여기다가 선생님 다시 적어줄게. 잘 봐. 어떤 용수철의 K값을 얼마라고 하자? 100이라고 치자. 알겠지? 이 용수철. 그리고 당기는 거리를 얼마로 잡을 건가 했더니 0.2m 당겼다고 하자. 알겠지? 그럼 저장된 탄성 위치 에너지 또는 이때 해준 1의 크기, 즉 0.2m 늘리기 위해서 해준 1의 크기는 2분의 1의 뭐라고? K의 X제곱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K는 얼마야? 100, X는 얼마야? 0.2의 제곱. 그럼 계산하니까 얼마인가요? 2줄 형태로서 간단히 계산이 된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함으로써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은 됐고, 그럼 지금부터 있잖아. 뭘 할 건가 했더니 일이 아닌 경우를 정리해 줄게. 알겠지? 자, 잘 봐라. 세 번째. 우리 일이 아닌 경우. 자, 일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 그거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 자, 일이 아닌 경우에서, 자, 1번. 우리 일은 있잖아. 워크 이퀄 F, S,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0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때 일이 아닌 경우에 첫 번째 뭐라고? 힘 F 이퀄 0이란 얘기야. 야, 물체에 힘을 안 줬는데 물체는 뭐 한다고? 운동하는 거다. 알겠지? 그럼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가 있는가 했더니 그래, 이 물체가 바로 어떤 경우? 우주 공간에서 있잖아. 우주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있다? 등속, 직선 운동, 줄여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이해하겠니?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일이 아닌 경우야. 왜? 에너지 안 쓰고 날아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인데 잘 들어. 요거하고 비교 대상으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나와. 우리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복이지. 어떤 복인가 했더니 요런 형태다. 마찰이 없는, 맞니? 마찰이 없는 면 또는 빙판에서, 맞지? 마찰이 없는 빙판에서 어떤 운동?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이게 등장하는 거야. 자, 마찰이 없는 빙판이다. 뭐야? 우주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장인 거야. 알겠지? 하지만 어떻게 되니? 마찰이 없다면 실제 등속도 운동을 하면 힘을 하나도 안 받고 움직이니까 외워둬야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2번. S 이퀄 0. 이건 간단하네. 선생님 집이 있잖아. 우리 학원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하이스트 학원 있잖아. 쭉 밀어가지고 우리 집까지 끌고 간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우리 집까지 끌고 가려고 벽을 막 밀고 있는데 학원이 밀려가니? 아니야. 물론 내가 슈퍼맨이면 밀고 가겠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되니? 자, 어떤 경우 벽을 밀고 서 있을 때.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이 아니더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뭐라고? 자, 코사인 세타가 0이다. 다시 얘기하니까 세타 이꼴 90도다. 맞지? 그렇다면 뭐가 90도야? 힘하고 있잖아. 이동거리가 90도가 되는 경우야. 알겠지? 그럼 이게 90도가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야. 응? 잘 들어봐. 그러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나요? 달이 지구 주위를 막 돌고 있잖아. 그지? 그럼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만약 일을 한다면 달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 거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해하겠니? 그런데 달이 전혀 변화 없이 계속 돌고 있지요. 왜? 전혀 에너지 안 쓰고 있는 거야. 일 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지만 우리 처음 우주를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이래버리면 이건 거의 암기잖아. 암기.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있잖아. 역시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중학교 3학년 시험 대비용으로 개발된 문장이 있지. 그게 뭐야? 이거야. 물체를 들고 있잖아. 물체를 들고 어느 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만들어낸 거야. 알겠지? 사실 물체를 들었다, 수평으로 간다, 힘 방향, 이동거리 방향 맞지? 서로 수직이란 말이야. 말은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선생님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왜 일이 아닌가요? 맞지? 그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 이게 억지로 만들어낸 문장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야.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봐.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문장은 아니야. 왜? 물체를 기준으로 해서 있잖아. 물체를 내가 들고 있다. 이 물체는 지구에 대해서 힘을 받으면서 지구 방향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맞지? 그러면 지구에 대해서 한 일이 없는 게 맞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지만 요거 좀 무난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해.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고 가자. 어떤 물체를 주는데 꼭 이런 경우가 나와. 물체를 들고 있잖아. 여기 계단을 따라서 1층에서 몇 층까지 2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한 일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눈에 딱 눈치를 채야 돼. 왜? 이쪽 방향으로는 일의 크기가 얼마? 0이지만 이쪽 방향, 이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일의 크기가 0이 아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함으로써 일이 아닌 경우는 정리를 했고요. 이제 선생님이 일률 하나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봐.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일률부터 먼저 정리해 줄게. 자, 앞에서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있잖아. 우리 교재에서는 있잖아. 이게 4번으로 돼 있다. 근데 선생님 길이상 있잖아. 요걸 여기다가 잘라 붙인 거니까 이해를 해줘. 자, 그러면 4번으로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일률이다. 3번 곱기 1의 원리는 있잖아. 선생님이 다음 강에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자. 그러면 4번의 일률인데 자, 일률은 뭔가 했더니 이게 파워의 개념이야. 파워의 개념. 그럼 무슨 얘기가 했더니 파워하고 폴스가 약간 달라. 즉 힘하고 있잖아. 여기 인류라고 약간 다르다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잘 들어봐. 우리 자주 쓰는 예시로 있잖아. 철수하고 영희 예시를 선생님이 들어줄게. 철수하고 영희가 있는데 무슨 얘기가 했더니 철수하고 영희가 힘을 주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힘의 크기에서는 철수가 100N 그리고 영희가 70N에서 누가 좀 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철수가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 그 다음 이제 한번 봐봐. 우리가 이 철수가 한 번에 줄 수 있는 힘, 영희가 한 번에 줄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른데 여기 바닥에 보면 1N짜리 박스가 엄청나게 많아. 몇 개나 있다고 하면 700개 있다고 치자. 그럼 한 개당 얼마짜리인가 했더니 1N인데 그게 700개 있으니까 전체 무게는 얼마죠? 바로 700N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니? 이 700N을 잡아가지고 있잖아.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럼 이제 탁 올리는데 철수는 한 번에 100개, 영희는 한 번에 70개. 단 두 사람 다 흘리는 게 없어. 알겠지? 그래서 딱 올려놓는데 철수가 한 번 올려놓는데 걸리는 시간은 T1, 그 다음 영희가 한 번 올렸는데 걸리는 시간은 T1이라고 하는데 각각 T1이라고 해보니까 한 번 들어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철수는 몇 초인가요? 20초가 걸리고 영희는 몇 초 걸리는가요? 10초가 걸리더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일을 종료할 때까지 걸리는 토탈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철수는 100N씩 몇 번? 7번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140초가 걸리고 영희는 잘 봐. 70N씩 몇 번? 10번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100초면 다 일을 끝내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 힘은 분명히 철수가 셌지만 시간은 누가 더 작게 걸렸다고요? 영희가 더 작게 걸렸지. 그럼 이 경우에 결론을 내리면 힘센 철수와 일 잘하는 영희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률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바로 일 잘하는 영희 개념인 거야. 이해하겠니? 자, 그렇다면 인류를 본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인류 P는 어떻게 되니? 단위 시간 대표 문자가 T죠.
그리고 그때 뭐 한 거, 한 일, 요거는 우리가 워크라고 해서 나타내는 거야. 그럼 P는 T분의 워크인데 잘 들어봐. 요걸 다시 정리하니까 T분의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고 그렇다면 힘 곱하기 T분의 S가 뭐야? 그게 V잖아. 맞지? 그렇다면 인류는 뭐야? 인류는 힘 곱하기 속력, 속도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다면 얘들아 잘 들어봐봐. 요거에 대해서 있잖아. 우리가 뭐를 내볼 거냐면 지금 기본 단위를 한번 내보잔 말이야. 자, 기본 단위를 내면 일의 기본 단위는 줄, 시간의 기본 단위는 세커고요. 그게 뉴턴 미터 퍼 세커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단위가 좀 기니까 간단한 새로운 하나 단위로 만들어 볼까? 그 단위가 뭔가 했더니 잘 봐. 이퀄 뭐야? W 이게 뭔데? 와트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1와트라는 게 무슨 개념인가 한번 살펴보자. 1와트라는 것은 1초 동안 몇 줄? 1줄의 일을 하는 거. 그럼 2와트라는 것은 뭐야? 1초 동안 몇 줄? 2줄의 일을 하는 거. 하나 더 해볼까? 5와트. 자, 5와트라는 것은 2초 동안 몇 줄? 그렇지. 10줄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인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여기서 봐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벌써 지금 끌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뭐가 남았는가 했더니 요거 외에도 와트라는 단위 외에도 특이한 단위로서 마력이라는 단위가 존재해. 마력은 뭔가 했더니 HP 호스 파워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헬스 포인트 아니다. 알겠지? 괜히 또 오락이 빠져가지고 이거 엉뚱한 생각하지 마. 그러면 마력이란 건 다시 얘기하면 호스 파워니까 말이 낼 수 있는 인류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말 한 마리가 옛날에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1마력이라는 것이 75kg 중의 물체를 1m/s로 끌고 가더라. 이게 1마력이었대. 이해하겠니? 그래서 정리해보면 75 곱하기 9.8 해서 요 값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735W가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어떤 책에서는 735W라고 돼 있고 어떤 책에서는 746W 돼 있는데 이게 있잖아. 이런 차이다. 원래 국제 표준 단위계는 프랑스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프랑스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MKS 단위계, 미터, 킬로그램, 그리고 세커 이 단위 가지고 있잖아. 기본 단위계를 만들었을 때는 735가 맞아. 그런데 영국이 파운드 단위를 쓰다 보니까 영국 단위계에서 1마력은 746 정도 된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럼 차이를 있잖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지? 프랑스 말, 영국 말, 더 힘센 영국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약간 차이 나는 건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단위가 아니니까 그냥 1마력이 735W 정도 되는구나 하고만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는데 여기서 간단한 예제 하나 보고 가야 된다.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 잘 봐.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 물체 있잖아. 질량이면 편의상 10kg이라고 할까? 이건 별 의미 없는 숫자. 물체를 끌고 가는데 힘이 얼마 드는가 했더니 20N이 든다고 치자. 이해하겠니? 그런데 요 물체를 얼마의 속도로 10m/s로 끌고 가고 있다면 그때 일률 P는 얼마일까요? 자, 물체는 몇 미터 끌고 가고 있나요? 5m 끌고 갔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딱 나오면 인류를 구해달라고 하면 시간 구할 필요 없다. 왜? 여기다 뭐만 하면 되니? 힘 곱하기 속도만 하면 힘이 20N이고요.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 200W. 간단하게 계산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속도하고 힘이 주어지면 두 개를 곱하면 일률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얘들아 잘 들어봐봐라. 오늘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우리 일에 대해서 간단한 계산 부분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이 아닌 경우도 봤고 일률도 공부했지. 이 부분들 개념들 꼭 다시 한번 리뷰해서 너희가 공부를 해줘야 되고 알겠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문제도 꼼꼼하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알겠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그러면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합시다.